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강 교집합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조사 방법론 A반 7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에서 가계부 어플, 공강 교집합을 찾아주는 서비스, 주변 시설물을 찾아주는 서비스, 강의 요약 서비스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일정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는 매주 일요일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대면 회의가 필요한 경우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과정마다 카카오워크를 통해 피드백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조는 주제를 선정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연관성으로 거대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선정했고, 두 번째는 실용성으로 타겟 고객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API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평가하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나온 최종 주제는 챗GPT를 사용하여 공통의 공강 시간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앞서 기존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리타임이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이용자 수가 많아 보편화되어 있고 어플에 내장되어 있는 시간표 기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정은 추가가 불가능하고 팀플 시간을 잡을 때 팀원들의 시간을 각각 비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워크입니다. 카카오워크는 가천대 전교생이 사용하고 있고 앱 안에 캘린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캘린더는 시간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다라는 시간표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잠금 화면 위젯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브리타임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과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가 정의한 기존 서비스들의 문제점은 시간표를 개인이 하나씩 비교해야 한다는 어려움과 특정 시간표가 아닌 이상 팀플할 때 겹치는 시간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여러 참여자들의 가능 시간의 교집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고안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 공강시간 교집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현 대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78개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먼저 스터디와 공모전을 포함하여 팀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78%, 팀플 중 일정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학생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여 총 62%였습니다. 한 학기당 평균 팀플의 횟수는 0에서 6회가 56%, 3에서 4회가 31%, 5회 이상이 13%로 0에서 2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한 팀플당 일주일에 진행하는 회의의 횟수는 1회가 69%, 2회가 23%, 3회가 6%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현황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 팀이 내린 타입 커스터머 정의는 에타 시간표를 직접 비교하여 팀플 약속을 잡는 같은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에브리타임 시간표와 챗GPT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생성 AI로 챗GPT를 사용하였습니다. 빙 AI는 API 대기 리스트에 올려놓았지만 답변이 없어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고, 구글 AI 챗봇 바드는 API 키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 서비스는 쿠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단순 질문만 가능하여 저희 팀이 추구하는 여러 연산 처리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챗GPT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개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OCR 코드를 이용하여 사진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자료를 인식하여 챗GPT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공간시간의 교집합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를 가져오고 OCR 코드를 통하여 시간표 사진 인식까지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API 키를 매번 자동화 코드를 통하여 업로드해야 된다는 어려움과
OCR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인식한 시간표가 난잡하였습니다. 또한 OCR로 시간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미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임테이블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공간 시간을 체크하면 정보를 입력받아 공간 시간의 교집합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타임테이블의 규격과 사용자의 인원 순대로 불러오는 과정까지 성공하였으나 타임테이블에서 받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보관 저장하는 방법에서 발생한 문제, 타임테이블의 정보를 1시간 단위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단점, 그리고 받은 정보를 챗GPT에게 전송할 방법에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사용자 수를 입력한 후 가능한 시간대를 입력하여 챗GPT가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주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서비스 개발 후 코드의 정확도를 테스트해서 나온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n은 사용자 수고 데이터는 무작위로 설정한 사용자 수 결과표입니다. 결과는 모델이 알려주는 대로 결과를 표시한 거고 성공 여부는 결과와 데이터를 비교하여 성공 여부를 OX로 표시하였습니다. 사용자 수를 2에서 7까지 증가시켜 테스트를 했을 때 성공은 9번, 실패는 5번 하여 성공률은 약 64%가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를 토대로 저희 팀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어 다음은 백엔드 코드에 사용할 파이썬 코드를 프론트엔드와 연결하기 전 단독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하였고 출력된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파악하여 코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전 저희가 완성한 코드에는 문자열을 콤마를 기준으로 파싱하여 허리에 닿는 로직이 있어 같은 요일에 여러 시간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나 하나의 시간대로만 입력해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기에 검증 과정에서 입력했던 시간대는 모두 하나의 단일 시간대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코드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점은 어떤 엔진을 사용할 것인가 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텍스트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다빈치 001부터 003까지 채팅 엔진인 GPT 3.5 터보 0301나 GPT 터보 3.5 엔진을 사용하여 어떤 엔진을 사용할 것인지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텍스트 다빈치 001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토큰수 제한에 걸려 사용할 수 없었고 나머지 엔진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텍스트 다빈치보다는 GPT 3.5 터보 0301가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T 3.5 터보 0301와 GPT 3.5 터보를 비교해 봤을 때 GPT 3.5 터보가 더 정확한 엔진이고 더 최신 엔진이기 때문에 GPT 3.5 터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점은 템퍼러처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었습니다. 여기서 템퍼러처라는 값은 생성된 텍스트의 창의성과 무작위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모수로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제된 결과가 1에 가까울수록 창의성이 발휘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템퍼러처를 0.1로 두고 검증 시행한 결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로 겹치는 시간을 찾았음에도 GPT 본인이 월, 화로 답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월, 화, 토도 일요일이 누락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나 GPT가 본인이 찾은 값을 최종 답변 시 부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템퍼러처 0.1을 기각했습니다. 템퍼러처를 1로 두고 검증 시행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답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모수가 0에 가까울수록 답변이 부정확하며 1에 가까울수록 답변의 오차가 심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간값인 0.5로 모수의 값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드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점은 필터링이었습니다. 엔진과 모수를 최적화했음에도 발생하는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변 필터링에 초점을 맞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첫 번째로 받은 답변,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이 담겨있는 쿼리, 첫 질문 시 GPT에게 질문했던 질문 내용을 다시 GPT에게 전달하여 답변의 검토 과정을 요청하여 답변을 한번 필터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시도에서 필터링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답변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GPT에게 질문을 보내는 과정을 for 반복문에 넣어 여러 번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허나 이런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 답변이 정확했을 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문제가 미스, 어떤 요일의 누락일 때
false, 맞은 요일을 틀리게 필터링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문제가 false일 때 miss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코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위시도를 기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코드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점은 형식이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간을 입력받을 때 기존까지의 코드는 시간 단위 형식으로 입력을 받았으나 이를 분단위 입력 형식으로 수정하여 GPT가 시간 형식으로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GPT가 겹치는 시간을 찾는 과정에서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고려하여 찾을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확도를 높여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GPT에게 제시했던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시작 시간만 동일한 경우, 두 번째, 종료 시간만 동일한 경우, 세 번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기존 데이터 사이의 범위에 있는 경우, 네 번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기존 데이터 사이의 범위보다 큰 경우. 이러한 노력에도 정확도는 향상되지 않았고, 분단위 입력 형식의 경우 분단위로 입력받기에 시간 단위보다 정확도를 더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에 위 프로젝트가 서비스화했을 때 사용자에게 틀린 결과가 출력됐다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위 코드는 사용자에게 겹치는 시간을 답변해주는 과정까지는 기존 코드와 동일하지만 답변과 함께 사용자에게 답변이 정확했는지는 yes or no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후 에러가 miss의 문제인지 false의 문제인지 에러 타입과 에러가 발생한 요일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받습니다. 이때 에러 타입은 1번, miss 2번 false로 설정하였고 에러 요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번부터 7번 사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에러 타입과 에러 데이를 입력했다면 조건문을 통해 에러 타입에 해당하는 에러 타입의 피드백 요청 질문을 에러 데이와 함께 전송합니다. 그 후 피드백을 반영한 새로운 답변이 출력됩니다. 허나 왼쪽에 있는 결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피드백 자체는 결과에 반영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답변에 오류가 없었던 요일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엔진이 향상하지 않는 한 고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웹페이지에 최종적으로 사용할 백엔드 코드에는 피드백 기능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좋은 거대 생성 AI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GPT-4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꾸준히 GPT-4 API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번 신청을 했으나 대기 명단에서만 머물고 있어 코드엔 GPT 터보 3.5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GPT-4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빙챗 AI, 리튼을 통해 겹치는 시간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드에서 저희가 사용할 때 GPT에게 요청할 때 사용한 다음은 사용자들의 이용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겹치는 시간대를 찾아주세요. 이 문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강사의 경우 사용자 수 2명, 시간 단위의 입력 형식, 요일별 겹치는 시간대 1개로 제한하여 검사하였으나 코드를 구현할 때 있어서 사용자 수 및 이용 가능한 시간대 입력수에 제한 없이 코드가 구현되도록 작성하였으므로 이번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수 2명, 이용 가능한 시간대 여러 개 입력, 분단위 시간 입력으로 정확도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빙챗 AI, GPT-4를 쓰고 있는 빙챗 AI의 경우 매우 정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 수 4명, 이용 가능한 시간대 여러 개, 분단위 시간 입력으로 다음처럼 정확도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4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하게 답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기존 경우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조금 더 시간 형식을 자유롭게 입력했을 때 겹치는 시간은 정확하게 찾아줄 것인가 정확도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겹치는 요일을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매우 정확하게 답변한 결과입니다. GPT-4 엔진을 사용하는 빙챗 AI, 리튼 AI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겹치는 시간대를 잘못 찾거나 누락 없이 매우 정확하게 답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GPT-4 API 사용 신청이 허가된다면 GPT-4 엔진과 기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을 합쳐 매우 정확도가 높은 백엔드 코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웹 디자인 개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드와 짠 것과는 별개로 웹을 디자인하려면 HTML 파일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을 만드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PPT에 보이는 이 코드는 사용자 수를 적으면 그 인원수에 맞게 테이블이 생성되는 코드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른 코드를 추가해 봤습니다. 먼저 공강 시간표 찾기라는 저희 주제와 맞게 그림을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또 자신의 시간표가 헷갈릴 학생들을 위해 가운데 사진을 누르면 에브리타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입력값을 받아오는 결과창의 HTML 파일입니다. 입력한 시간을 표로 작성해주고 공강 시간을 GPT한테 물어봐서 그 답을 받아오는 형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입력하는 버튼이랑 입력된 값이 저장된 채 GPT한테만 다시 답을 물어보는 버튼이 있습니다. 같은 값을 넣어도 GPT가 답변을 다르게 내주고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코드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만든 웹 기능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에브리타임에 들어가서 자신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5명의 팀원의 가능 시간을 적어 공강 시간을 찾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만약 팀원이 가능한 시간이 없다면 패스라고 적고 가능한 시간이 있다면 몇 시, 짝대기 몇 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팀원들의 가능 시간을 적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GPT한테 이 입력값이 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답변의 마지막 줄에 목요일 13시부터 15시, 금요일 17시부터 18시인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후 타겟 커스터머 중 3명에게 서비스를 경험하게 한 후 보완할 점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공통 시간이 없는 경우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1시간 단위가 아니라 30분, 10분까지 입력하는 기능, 회의를 할 때 되도록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공통 시간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답변해주는 기능 등의 피드백할 부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웹사이트를 에브리타임과 카카오워크에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추후 사업성과도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은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시간표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가천대 전교생이 이용하는 카카오워크에도 바로가기 기능을 넣는다면 팀플로 회의 시간을 잡아야 하는 많은 가천대 학생들이 웹보다 쉽게 회의 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HTML과 CSS가 함께 사용됩니다. HTML에서 웹페이지의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며 제목과 이미지, 버튼, 입력 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CSS는 이런 요소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이아웃, 색상, 폰트, 위치 등을 건들 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CSS 파일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HTML 안에 CSS 요소를 넣어 문제를 해결했지만 추후 기능과 버튼을 추가해야 될 때 넣을 위치가 모호해졌습니다. 만약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CSS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더 웹페이지 같은 구성이 된다면 학생들도 유용하게 쓸 것 같고 그 후 인터뷰에서 나왔던 추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웹페이지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조사 방법론 A반 7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